16. 경계 설정.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건강한 습관과 루틴 확립. 자녀와 함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계의 개념과 경계 설정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개성과 자율성을 장려하면서 자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과 일과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함으로써 자녀가 책임감을 키우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경계를 받아들이고 머물도록 도울 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팁과 전략을 사용하면 건강한 습관을 장려하고 자기 성장을 촉진하며 책임과 개인 경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자녀의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 자녀의 발달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 경계 설정. 경계가 중요한 이유. 이해. 경계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동안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계는 어린이가 주변 세계를 탐색할 때 구조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경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아이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을 가르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계의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는 수용 가능한 행동, 활동 및 태도에 적용되는 한계로 가장 잘 정의됩니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경계에는 특정 선을 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감정적 경계에는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너무 개인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경계에는 어린이가 나이와 발달에 비해 너무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와 건강에 해로운 경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경계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반면에 건강에 해로운 경계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종종 너무 제한적이거나 너무 관대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명확한 규칙이나 결과가 부족합니다. 자녀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독립적이 되고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경계는 어린이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주변 세계를 탐험하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는 또한 아이들이 자기 훈련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설정된 기대치와 경계를 이해하면 그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계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면 아이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탐색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어린이가 인생의 다양한 단계를 헤쳐나갈 때 지침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계의 개념과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 과정 전반에 걸쳐 양육하고 지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면 어린이가 세상을 탐험할 때 구조, 보안 및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는 또한 자기훈련, 존중 및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 설정. 자녀의 특정 경계 식별. 자녀 양육에 있어 양육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자녀에게 경계를 설정하고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계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를 제공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계를 설정할 때는 연령에 맞는 기대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경계, 시행의 일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시간 기반 경계를 포함하여 자녀에게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는 자녀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와 방법, 특정 영역에서 또는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유아가 혼자 숲을 탐험하도록 놔두지는 않지만 특정 연령이 되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서적 경계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등 자녀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시간 기반 경계는 특정 시간 이후 플레이, 데이트 금지 또는 식사 중 화면 금지 등 특정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규칙을 나타냅니다. 자녀에게 경계를 설정할 때 명확한 기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가 연령에 적합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이유를 자녀가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규칙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따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관해서는 사례를 설정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존중하고 스스로 따른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도 그 경계를 따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경계를 따랐을 때 보상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말로 안심시키기, 특별한 활동이나 소풍, 스티커나 상품과 같은 작은 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계를 허물면 단호하면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경계를 허물었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내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십시오. 경계 위반이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시간 초과 또는 권한 상실과 같은 결과를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처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성장을 키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설정한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고 양육과 강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구조와 한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긍정적인 방법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자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을 배우고 궁극적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경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육아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녀에게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 이를 따랐을 때 보상 시스템을 설정하는 방법, 경계를 위반할 경우의 결과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합니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계는 협상할 수 없다는 점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설정한 기대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규칙을 따를 때마다 아이의 좋은 행동을 칭찬하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등의 말로 보상해주세요. 이는 자신의 행동이 수용 가능하며 규칙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귀하가 설정한 경계를 준수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은 말로 칭찬하는 것부터 작은 선물이나 특권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정해진 경계를 존중해 왔다면 추가 간식이나 재미있는 외출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몸짓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보람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가 설정한 경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명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아웃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왜 틀렸는지 이해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규칙을 어긴 자녀를 처벌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특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즐겨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나 기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규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과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실수할 수 있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장려하고 그들의 관심과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적절한 균형을 통해 자녀는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루틴 설정하기. 자녀에게 좋은 일과를 주면 자녀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책임감을 갖고
시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및 창의적 사고와 같은 다른 영역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구조를 갖추면 자녀가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를 위한 균형 잡힌 일상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명확한 기대.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대치가 연령에 적합하고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 가능한 작업. 할당하는 작업이 자녀가 처리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완료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작업을 과중하게 처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작업을 할당하는 데 집중하세요. 방해 요소를 제한하세요. 루틴을 설정할 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최대한 제한하세요. 자녀가 전화, TV 또는 기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루틴을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참여 활동. 좋은 일과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녀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규 학습 시간이나 휴식 시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정기 휴식. 자녀의 일과에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포함시키십시오. 이는 학생들이 기분 전환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받으며 학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휴식 시간은 매 2시간 공부에 30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 시간 동안 귀하의 자녀는 신체 활동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더 잘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일과를 개발하는 것은 자녀의 학습과 성장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관리 가능한 작업을 할당하고 방해 요소를 제한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허용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경계 대화 이해. 자녀와 경계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점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경계 내에 머물도록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공감적 경청. 경계에 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공감적인 경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아이가 판단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정해진 경계에 맞서고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당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종종 진정 효과를 가져오며 해결 방법을 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타협을 추구하다. 자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모가 설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상황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 부모가 자녀의 관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행동 모델링. 경계 문제 탐색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적절한 동작을 직접 모델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자녀에게 자신이 정한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름길을 택하거나 예외를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혼합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자녀에게 기대되는 바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계 위반에 대한 결과. 귀하의 자녀가 귀하가 설정한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적합하고 상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시간 초과부터 권한 상실까지 결과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다음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이를 통해 자녀에게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생산적인 대화에 참여하기. 자녀와 경계에 관해 대화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부드럽고 공감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녀를 부끄럽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드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경계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경계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설정한 경계 내에 자녀가 머물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법을 이해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대화가 생산적이 되고 자녀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균형 찾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경계를 강화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동시에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녀 발달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과잉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제를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녀와 대화할 기회를 갖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받고 지원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발달 촉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를 격려하고 관심을 보이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감정을 듣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행복과 성장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안전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계를 설정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달 촉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관해서는 탐구와 창의성을 장려하는 활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또는 신체 활동은 자녀가 자신을 표현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축하하고 칭찬으로 보상하는 것도 자녀의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과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계를 강화해야 할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녀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은 귀하가 설정한 경계가 공정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필요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건강한 습관과 루틴 확립. 이 장에서는 아동 발달의 이익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먼저 경계의 개념과 그것이 필수적인 이유를 검토한 다음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계를 살펴봅니다. 정기적인 학습과 휴식을 포함하는 루틴을 개발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함께 이러한 경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지침이 공유됩니다. 또한 어린이가 이러한 경계 내에 머물도록 가장 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구조의 균형과 개인의 성장 육성의 중요성을 탐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재 아동의 경계를 설정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사람들이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우려고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 어린이는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는 반면 다른 어린이는 창의적이거나 육체적인 활동에 탁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녀의 다른 장점을 인식하거나 장려하지 않고 자녀의 학문적 재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영재가 똑같은 것은 아니며 단지 높은 지능이나 많은 어휘력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재에는 창의성, 음악 예술, 스포츠 또는 어린이가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재능이나 능력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인식하고 이러한 재능을 키워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자녀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의 능력과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자녀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를 개발하고 탐구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고 성공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실수를 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발전과 자존감을 모두 키우려면 기대치와 창의적 자유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영재성을 인식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기대치를 조정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측면을 탐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둠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재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자녀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초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